안녕하세요. 정신과 의사 박서입니다. 여러분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? 제가 여러분들하고 댓글로 이제 소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세요. 예전부터 선생님 강박장애에 대해서도 좀 다뤄주세요 라는 요청이 많았어요.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. 여러분도 강박장애일 수 있습니다. 꼭 한번 진료를 받아보세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기대 많이 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강박장애라는 얘기가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 생각보다 이건 굉장히 흔한 질병 중에 하나예요. 100명 중에 3명 정도는 걸린다고 하고 또 특히 10대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. 강박장애로 진단받은 분들을 쫙 조사해보니까 75% 이상이 이미 30대 이전에 발병을 했다고 해요. 그러니 이미 어릴 때 발병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괴로우시겠어요. 단순히 성격으로 치부되어서 혼자 막 끙끙끙끙 앓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. 앞으로는 이렇게 고통받지 마시고요.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듣고 내가 좀 해당된다 싶으면은 꼭 진료를 보는 거예요. 아셨죠? 알 생각이니까 빨리 알려주세요. 말이 너무 길다. 강박장애는 아주 중요한 핵심 증상 2가지 중에 1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강박사고, 두 번째가 강박행동이에요. 강박사고는 막 떠올리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걸 얘기합니다.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면은 강박사고가 될 수 있어요. 강박행동은 이런 강박사고 때문에 혹은 이것과 상관없이 불안함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, 강박적인 반복하는 그런 행동들을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? 예를 들어서 아주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. 첫 번째 강박사고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이거 뭐 오염될까봐 너무 두려워, 이런 이제 걱정, 염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. 사고형, 생각형이라는 거고요. 두 번째는 떠오르고 싶지 않은 어떤 막 끔찍한 잔인한 장면들이 불쑥불쑥 떠오른다든지 지나가는데 저 사람의 막 중요 부위가 막 나도 모르게 막 상상된다든지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. 세 번째가 막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 갑자기 팍 때릴 것 같은 막 그런 충동, 칼로 훅 찌를 것 같은, 저 사람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충동형이 있습니다. 문제는 이게 단순히 불쑥불쑥 떠오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. 이제 침습적이다, 마치 칼로 찔리는 것 같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라고 표현을 하는데, 예를 들면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30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 분이 계셨습니다.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분이셨어요. 민원을 이렇게 접수하는 그런 일을 담당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뭔가 민원인으로 오는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한 대 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. 처음엔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모르는 사람도 쳐다만 봐도 막 내가 저 사람을 칼로 찌를 것만 같고 때릴 것만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드는 거예요. 물론 머리로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내가 자제력을 잃고 진짜로 저 사람을 때리면 어떡하지? 막 이런 불안감이 계속 들어서 너무 괴롭다고 찾아오신 분이셨어요. 이분은 강박사고 중에서도 충동형에 해당이 되겠죠.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원하지 않는 생각을 일단 억제하려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이제 좀 억누르려고 노력을 합니다. 그러다가 이것도 안 되면은 이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좀 낮출 수 있는, 해소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해요. 예를 들면 내 손 더러워졌어, 이런 병균에 감염될 것 같아,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만 손을 씻는 거, 이런 거는 이제 강박 행동이 되겠죠. 그런데 이렇게 몸을 실제로 쓰지 않고 정신적으로 이거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도 강박 행동에 속합니다. 예를 들면 아까 남을 막 때릴 것 같은 충동 때문에 괴로워하셨던 그분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막 주기도문을 외우시면서 이거를 막 낮췄다고 해요. 그냥 속으로도 생각하는 거지만 이거는 강박 행동인 거죠. 또 이제 이런 일도 있습니다. 이분의 직업은 사무직을 하셨고 꼼꼼하게 이제 이거를 완벽하게 해야지만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일을 실수하지 않으려고 되뇌이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다 순서대로 되뇌이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. 아침에 눈 떠가지고 아침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는 거, 누구랑 대화한 거, 모든 걸 순서대로 다 자기 전에 되뇌어야지만 주무실 수 있었던 거예요. 이분도 이 되뇌이는 게 강박 행동에 해당이 됩니다. 이런 강박 행동도 굉장히 다양한데요. 대부분은 근데 좀 의식적인 어떤 순서나 차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자기만의 정해진 순서.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밖에 나가면 무조건 막 빨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.
오늘 나가서 입었던 옷에 막 뭔가 세균이 묻어 있을까봐 이걸 빨리 빨아야 되는데 세탁기로 빠는 건 안 돼. 나만의 정해진 룰이죠. 그 옷을 정해진 세제에 정량만 넣어가지고 손빨래를 이렇게 항상 하는 그런 이제 강박 행동을 보이시는 분도 있었고, 어떤 분은 샤워를 할 때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순서가 있는 거예요. 딱 정해진 샴푸를 펌핑을 2번을 딱 해서 요 거품을 10번을 딱 내고, 근데 이제 하다가 11번이 되잖아요. 아, 처음부터 다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샤워를 하는 분도 계셨어요. 이게 강박행동, 이런 좀 자기만의 룰이 있다.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, 그러면 강박사고랑 강박행동 어떤 게 가장 좀 흔한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. 강박사고 중에 가장 많은 건 뭘까요? 아까도 몇 번 언급이 됐죠. 오염사고라고 해서 뭔가 더러워질까봐, 뭐 세균에 감염될까봐, 바이러스에 감염될까봐 걱정하는 요 유형이 가장 많고요. 2번째가 남을 때릴 것 같다, 남을 해칠 것 같다, 이런 이제 공격성 사고가 가장 흔하다고 해요. 이 2가지가 비슷합니다. 그 다음으로 흔한 것은 대칭과 질서의 사고입니다. 어떤 가구를 딱 배치할 때도 무조건 2개가 똑같이 대칭돼야 돼요. 그 다음에 똑바르게 일렬로 막 정렬이 되어 있어야지 마음이 편안하고, 글씨를 쓸 때도 반듯반듯하게 써야지 조금만 삐뚤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고, 이런 이제 강박 사고가 2번째로 흔한 사고가 되겠어요. 그 다음으로 흔한 것은 이제 신체적 강박 사고입니다. 남들이 봤을 때는 크게 티가 나지 않거나 멀쩡해 보이는데도 계속 못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, 제가 또 환자분 중에 20대 여자분이셨는데, 이분이 얼굴이 굉장히 작고 예쁜 분이셨어요. 근데 계속 자기가 이제 막 사각턱이라고 하면서 섀도우를 막 엄청 치는 거예요. 여기가 막 시커멓고 나무색으로 막 될 때까지 섀도우를 막 치는 분이 계셨고, 또 어떤 분은 코가 너무 예쁜데 이게 막 삐뚤어졌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요거를 계속 바로잡는 성형만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. 여기서 이제 또 번외지만 요 부분은 또 따로 떼서 강박 관련 질환이라 해서 신체 이형 장애라고 따로 또 있습니다. 요건 뭐 TMI예요. 알고만 계시라고. 자, 그렇다면 강박 행동은 어떤 게 가장 많을까요? 아까 이제 오염 사고가 많았으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세척, 요거 많습니다. 그거랑 이제 양대산맥으로 많은 게 확인과 반복이에요. 확인은 가스불 잠궜는지 확인하고, 밸브 막 잠궜는지 확인하고, 전기 스위치 껐는지 확인하고, 뭐 현관문 잠궜는지 확인하고, 여기까진 괜찮은데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. 분명히 끈 걸 봤는데도 그거 또 찝찝해. 실제로 또 이런 분도 계셨어요. 이분은 자영업자를 하신 분인데, 자기 사무실에서 한번 이제 화재가 난 거예요. 그 뒤로는 이제 화재가 날까봐 굉장히 조심하면서 스위치 전기불을 다 끄는 거를 이제 항상 철저하게 하셨는데, 이게 점점 더 심해지시면서 내가 다 껐는데 나가려고 하면은 찝찝해. 다시 확인해야 돼. 다 껐어. 그래 이제 가자. 퇴근하려고 하면은 한 번만 더 확인. 지배를 못 가, 지배를. 정말. 그래서 막 억지로 이제 지배를 가잖아요. 계속 찝찝하고 생각이 나면서 다시 돌아가는. 이런,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. 이런 이제 확인 유형이 있고, 그 다음에 반복은 어떤 일을 수행할 때 그것이 뭐 본인이 느끼기에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반복해서 하는 걸 얘기해요. 샤워하시는 분 중에서 그냥 자기만의 순서대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여기를 씻었는데 찝찝해. 또 씻고, 또 씻고, 다 됐다 그래. 또 씻어. 그러니까 막 못 나와요. 이것도 얼마나 괴롭겠어요. 진짜 막 피가 날 때까지 막. 이런 분도 계십니다. 그 다음으로 흔한 것은 바로 숫자 세기와 정리정돈이에요. 숫자 세는 거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. 그 바닥 타일 개수 세고, 길거리에 간판 수를 센다든지, 그다음에 횡단보도 있잖아요. 횡단보도에 그 짝대기가 몇 개인지 뭐 이런 걸 세는 분도 있고, 하루 동안에 손 씻은 횟수를 세는 분도 계세요. 근데 숫자 세는 게 은근히 많고, 정리정돈은 아까 이제 대칭과 질서 강박 사고가 있는 분들이 좀 많은데, 편의점에 파는 것처럼 음료수도 막 진열을 쫙 해놓고 물건을 자기만의 그 순서대로 쫙 이렇게 진열해놓고, 그래야지만 마음이 편한 분들,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.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, 정말. 자, 선생님, 그러면 제가 원래 좀 깔끔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정리정돈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무조건 다 강박장인가요? 선생님, 저도요. 저도 원래 좀 꼼꼼하게 씻는 편이에요. 이게 깔끔한 게 좋잖아요. 샤워 좀 오래 한다고 이게 뭐 다 강박장이에요? 선생님, 저도요, 저도. 저는 횡단보도 선을 항상 오른발로만 밟거든요. 아무도 몰라. 나만 그거를 하고 있어. 피해도 안 주고 난 크게 불편하지도 않아요. 이거 뭐 치료 받아야 돼요? 진정하시고
강박 장애가 이제 성립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. 진정하세요. 뭐 이런 강박적인 사고나 강박 행동이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있거나 각각 한 개씩 있어야 돼요.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를 받는 거냐, 무조건 장애냐? 그건 아닙니다. 첫 번째는 소모적인 시간, 좀 낭비되는 쓸데없는 시간을 요걸로 인해서 1시간 이상씩 쓴다. 두 번째가 또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. 진짜 고통스러워. 아까 그 막 퇴근도 못하고 계속 전기불 끄는 분 얼마나 힘들겠어. 그렇게 일상생활이나 직업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그때 강박장애로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. 선생님 근데 나는 그렇게 불편한 건 없는데 내 집사람이, 내 와이프, 내 남편이 좀 괴로워해요. 이런 경우에 있거든요. 본인이 병에 대한 인식이 좀 떨어지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힘들어한다? 그것도 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. 결론은 무턱대고 다 치료받는 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나 스스로나 혹은 내 주변 사람이 힘들어한다, 일에 지장이 있다 이러면은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깔끔하죠? 자,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강박장애가 좀 의심이 된다 이러면 사실 진료를 좀 받아보는 게 좋은 게 동반되는 다른 질환들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. 실제로 보면요, 불안장애가 동반될 확률이 무려 80%, 우울증이나 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가 동반될 확률이 무려 65%나 돼요. 많죠. 그리고 얼굴이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막 섀도우 치고 이런 것은 따로 신체 이형 장애라고 했죠. 요렇게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15%나 되고, 내 몸이 뚱뚱하지 않은데 계속 뚱뚱하다고 이렇게 잘못 막 보여져서 막 이렇게 음식을 안 먹고 막 거식증 이런 거, 섭식 장애와 동반될 확률이 무려 10%나 됩니다. 그러니까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지 않는지 그걸 위해서라도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좋고요. 소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강박장애와 유전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질환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. 그게 바로 틱 장애와 ADHD입니다. 근데 우리 아이가 약간 이런 강박적인 줄 세우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집착을 하고 괴로워한다 이러면은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, 지금까지 강박장애가 무엇인지, 이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증상 어떤 건지를 저와 함께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생각보다 나도 그럴 때가 있고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단순히 이게 쟤는 성격이 너무 막 이상해, 유별나, 까탈스러워, 나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하지? 내가 이상한 건가? 유난인가? 이렇게 좀 고민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것도 하나의 질환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 성격이 이상해,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꼭 한번 진료 받아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길 바래요. 정신건강의학과는 그런 것 같아요.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겁니다. 내가 편하려고 진료를 받고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는 거거든요. 내가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드시다, 참지 말고 꼭 한번 상담이나 진료를 받아보세요. 아셨죠, 여러분? 자,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유익하고 재미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